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과 후원금 횡령 의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BS가 주사랑 공동체의 총회 자료집과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문건의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대방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는 강단교류는 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의 한 방편입니다. 교단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강단교류가 최근에는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어 교회 연합운동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과 후원금 횡령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CBS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주사랑 공동체의 총회 자료집과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이종락 목사는 부정수급 의혹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법에 대해 무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죠.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주사랑 공동체 이사들은 이미 지난해 4월 이종락 목사에게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사랑 공동체가 이 목사 부인의 퇴직금 11억 원을 책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오요셉, 유영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종락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 90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사랑 공동체 측은 소득 신고 의무를 몰랐다며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락 목사 본인도 사과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CBS의 취재 결과 이종락 목사는 문제가 불거지기 최소 1년 전부터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입수한 주사랑 공동체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이종락 목사에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종락 목사가 법인 설립 이전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초 이종락 목사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금천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를 고발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당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수급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그랬는데 3월 11일 날 이종락 목사께서 다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그동안에 수급보고서 작성 동의에다 제출했던 것을 보류해주라 전화가 와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천경찰서는 당사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수급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주사랑 공동체 관계자에게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자신은 해명할 수 없고 이종락 목사의 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은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공동체 문제인데 공동체에 어떻게 그게 문제인가요? 선생님 개인적인 개인 수급 아닌가요, 이게요? 그리고 그 문건을 누가 주셨나요? 또 이종락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놨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와 주사랑 공동체. 선한 의도로 시작돼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2월 19일에 열렸던 주사랑 공동체의 총회 자료집에 있는 2018년도 자산 현황입니다. 예금 자산 34억 3,400만 원 중 보통 예금 항목에 예수금 11억 6,500만 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의 장애인 생활 공동체 원장으로 있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이종락 목사의 부인 정목 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 액수와 같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사회는 올해 만 65세로 법인의 대표를 할 수 없는 정전 원장을 지난해 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금에는 현재 베이비박스 건물로 이용되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건물을 이 목사 부부가 사적인 자금으로 사들인 데 따른 보상액이 포함됐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신림동의 건물은 지난 2003년 3월 주사랑 공동체가 매입한 것입니다. 주사랑 공동체의 자산 현황을 보면 당시 매입 가격은 1억 6,500만 원, 현재 감정 가격은 8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교회 건물 8억 원에 대한 보상과 순수 퇴직금 3억 원을 합해 11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에 열린 주사랑 공동체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교회 건물이 이종락 목사 부부의 사적인 자금으로 구입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교회 건물인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한 금액을 차입했고 이 차입된 돈을 후원금으로 갚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이에 대해 지하에 있는 집들은 빌려서 했고 나중에 갚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사는 또 주택 구입 때 빌린 돈을 후원금으로 갚았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한 이사회의 결정은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또 정전 원장과 함께 퇴직한 이종락 목사의 딸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와 관련해 이사들과 이종락 목사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주사랑 공동체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사과문 외에 더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어제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모인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높은 이곳.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앞서왔던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가 전국대회 개회 예배로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기장총회가 더욱더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교단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충선 목사는 기장교단은 이 시대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천해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CBS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인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의 시사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는 간도 대통령으로 불렸던 명동촌의 지도자 김학연 목사와 한국 현대사에 굵직한 선을 그었던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활동, 만주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의 독립운동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재구성한 겁니다. 지난 1월에는 CBS TV를 통해 2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에는 특히 고 문동환 목사의 장례식과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 등을 추가해 더욱더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간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 기장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동 깊은 영화고 우리 기장 정신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주 영화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꾼인 남신도의 성도들 천여 명이 각 교회를 넘어 하나로 모인 이들은
2박 3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다양한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상대방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는 강단 교류는 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의 한 방편입니다. 교단이 주도하는 강단 교류는 대체로 교단장들이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왔는데요. 최근 예장합동총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들의 강단 교류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장로교란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만 200개가 넘을 만큼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 아픈 역사가 낳은 분열에서부터 재산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낳은 분열 등 한국 교회 분열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록 교단은 갈라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상대방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강단 교류는 교단장을 중심으로 상징적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예장통합 최병곤 총회장과 예장합동 한명수 총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병금 총회장이 몇 차례에 걸쳐 강단 교류를 가진 것을 비롯해 2007년에는 예장합동과 고신, 예장통합과 기장총회장들이 2009년에는 예장통합과 합동정통, 예장통합과 기장총회장들이 강단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교단장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교단 간 강단 교류가 이번엔 지역 교회 목회자들 간 강단 교류로 전개됩니다. 예장합동총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는 7월과 8월에 걸쳐 예장통합과 고신교단 소속 교회들과 지역교회 강단 교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연합 차원으로서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개 교회가 참여하여서 교단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가면서 더불어 지역 간의 연대가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강단 교류는 예장합동총회에 속한 18개 교회와 예장통합 소속 17개 교회, 예장고신 소속 1개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상대방 교회를 방문해 설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측도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더 연합 사업이 지금 많고 있고 이번에 104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도 중단해서 재정이 있어야 연합을 하겠으니까 활발하게 좀 움직여 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의 강단 교류는 지난 2010년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가 제안해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공교단이 다른 교단의 제안에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단장들이 주도해온 교회 연합 활동이 모처럼 지역 교회들로 옮겨가면서 다른 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교인들에게 교회 연합과 일치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와 지역학교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와 교육사업 NGO 더불어 함께는 오늘 서울 성암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서울 은평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교회와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은평 지역 13개 교회는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는 사역의 지역적 확대를 위해 더불어 함께라는 교육 NGO를 세우고 현재 서울 서부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은평구를 포함해 마포구와 서대문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는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교회방 연계 프로그램도 목회 활동과 같다면서 교회가 세상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중앙교회와 범어교회가 서로 각자의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강단 교류 예배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대구 중앙교회와 범어교회가 강단 교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회가 연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연합과 일치의 믿음이 생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교회는 각각 설교자와 대표 기도 그리고 찬양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상대방 교회 예배에 참석해 은혜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입니다. 충남 보령시에는 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칼 귀칠라프 학회와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고대도 주민회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칼 귀칠라프의 날 축하기념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귀칠라프의 귀한 사역, 특별히 동양을 깨운 귀칠라프 선각자로서의 귀칠라프의 사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그 방면에서 이렇게 이때까지 연구한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의 학자인 잉게보르크 베커 박사와 실비아 브레첼 박사가 강사로 참석해 귀칠라프 선교사가 한국 선교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